지금 한국 정치인들 보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김무성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얼굴상이 무슨 상이죠? 그러면 한국 정치인은 지금 우리 얼굴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두워진다. 우리나라가 진짜 절벽으로 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옛날에 김대중이, 김영삼,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하늘에서 그래도 복을 받아서 6.25 사변 이후에 이승만 같은 인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나마 남한 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리고 박정희 같은 사람을 그 제타로 내보내가지고 정신혁명, 물질혁명 뭐 했죠? 국방혁명 했죠? 그거 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인 쿠데타다, 뭐 군사 쿠데타다 이러지만은 쿠데타보다 1000배 더 좋은 걸 했으니까 우리는 그 쿠데타는 아예 덜먹거릴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 얼굴이 무슨 상입니까? 정치인들 꼬라지 보면은 나라 미래는 훤해요. 그래요. 이무기상이에요. 예? 그건 누구하고 같은 상입니까? 김종필과 같은 상이에요. 그죠? 그렇죠. 항상 충청도 사람은 아직까지 권력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무슨 상이죠? 네. 그 다음에 안철수 무슨 상이죠? 소는 소인데 소금에 절인 소예요. 염소.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소는 맥다구니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소는 힘이 있어요. 소금에 절인 염소는 소를 소금에 절여버렸으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 입속에 넣어가 우물우물하고 꽁 해가지고 쳐다볼 때 입이 나와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 고집이 최고. 염소가 그래요. 염소가 실제 싸움도 잘 못하면서 높은 데는 염소 지 혼자 다 올라가요. 그래 안 그래요? 저 산꼭대기 바위 꼭대기에 살아요. 염소들은. 높은 데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꾸 높여줘야 돼. 염소상은. 그래 성공을 해요. 염소상이니까. 염소는 자꾸 존칭을 해주면 높아져요. 아, 니는 산 꼭대기 살아야 돼. 그래 염소는 산이 있으면 어떤 동물보다 위에 살아야 돼. 염소가 밑에 살면 못 사는 거야. 그 염소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고 소는 중간에 살아요. 그래 안 그래?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염소는 자존심이 강해 안 강해?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것이 좋습니까? 자긍심이 강한 게 좋습니까? 에? 자긍심이 강한 게 좋아요? 자존심이 강한 게 좋습니까? 자긍심.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의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분법이야. 에? 흑백 논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옳고 그런 걸 따져. 그러나 자긍심은 남을 긍휼하게 보는 거야. 예수가 이야기한 대로 팔복에서 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빈천국, 애통하는 자 하늘의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런 거예요. 의에 대해 목마른 자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화평케 남을 화평케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화평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화평 천자. 에?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뭐예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면 그 자가 하늘에서 불쌍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남을 자기의 존심을 따지면 남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하늘도 그 자를 무시해야 안 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긍심이란 건 남을 불쌍히 여기니까. 이거는 이분법의 아니고 이분법의 반대가 뭐죠? 이분법의 반대가 뭡니까? 김고문 어디 갔어? 이분법의 반대가 불이법이에요. 불교하고 전체를 딱 두 마디로, 세 마디로 하면 불이법입니다. 색적시공,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맞아 안 맞아요? 모든 게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모든 게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장경 모든 8만 대장경은 둘이 아니다. 선악이 둘이 아니고 선악이 둘이 아니고 뭐예요 또? 진위, 진짜와 가짜도 둘이 아니야? 아름다웠고 추한 것도 둘이 아니야? 에? 미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둘이 아니야. 정화하는 거 맞아 안 맞아요? 에? 유와 무가 둘이 아니야? 그래. 모든 것은 사실은 추하고 아름다운 거. 이 아름다운 게 언젠가는 제일 추해져 버려. 꽃이 아름다운데 나중에 보면 추해지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 추한 게 있어.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야. 사랑과 미움 마찬가지예요. 다 있고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이거는 하늘에서 볼 때는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없다고 하는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나중에 가져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 아들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는지, 내 이웃을 어떻게 그 안 보이는 세계만 죽을 때 딱 가져가서 점수를 받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무도 못 가져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인물이 나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반기문이 무슨 상입니까? 반기문이 무슨 상이에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상이죠? 청룡상. 이런 상이 한 명이라도 존재해야 나라에 국운이 있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청룡상이 국가의 한 사람이라도 지도자로 와야 돼. 알겠죠? 근데 이 상보다 이 상을 만든 자가 이 세상에 와서 대통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지상천국이 오죠? 지상천국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 컴플레이션. 영어로 낙원입니다. 낙원. 그래 안 그래요? 이 낙원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지상천국이 되는데 이 청룡상이 지상천국을 좀 만들었어. 그죠? 그런데 이거를 만든 자가 와야 완벽한 낙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간이 죽은 이후에 낙원과 천국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종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잠꼬대입니다. 실제 낙원과 천국은 지금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원과 천국에 지금부터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낙원과 천국의 티켓을 안 가지고 있는 자는 죽어서 낙원과 천국을 바란다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역에서 기차표를 끊어놔야 부산 가로 기차 탈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낙원 티켓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현생에서 낙원을 경험한 자만이 다음 생에 낙원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다음에도 태어나 보니까 재벌 아들로 태어났네. 다음에도 태어나 보니까 무슨 어떤 큰 지도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기문은 뭐 한 사람이죠? 외무장관이었지. 그래요. 외무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행정 보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유엔에서 큰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대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엔 대표는 누구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야. 그 대통령들이, 예, 그 사람이 유엔의 대통령들이야. 근데 사무총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심부름 하는 사람. 그 사람 대신 사무를 보는 사람이야, 사무.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그 사람들과 심부름, 그 사람들 의견을 조율해 주는 사람이야. 5개 나라의 의견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야, 너가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야, 김정은이 너 이렇게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중국이 반대하면 안 돼요. 이 5개 나라가 무슨 결정을 하면 사무총장은 거기에 수반한 심부름을 해야 돼.
맞아. 그 결정이 대통령이에요. 그게 유엔의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 5개 나라가 공동 대표야. 지금 말하자면 문안박을 만든다 샀는데 그와 같이 5개 나라가 유엔 공동 대표입니다. 거기에 사무를 보는 책임자가 반기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엔에서 결의하는 걸 사무적으로 보고 어디 가서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지시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유엔 사무총장이 대단한 걸로 봐. 그러니까 로버트라고 보죠. 로버트. 하다못해 북한의 김정은은 지시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유엔 사무국 안에도 없어요. 전부 멤버십이야. 회원제야. 만약에 골프장에 사무 보는 사람과 같아. 사무국장. 회원들이 주인이야. 맞아. 아니, 그 전체가 법인으로 공개된 골프장에 거기에 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사무 보는 자가? 회원들이 전부 실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분은 청렴하고 뭘 안 하는 사람이냐면은 정치적인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해, 반기문 씨는. 그 충청도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해요. 김종필 씨가 얼마든지 권력을 잡을 수 있어. 박정희 대통령한테 붙어서 한판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 절대 끼를 부려가 건무술세가 권력을 안 잡으려고 그래. 멍청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왜 양반이냐? 자, 여기 우리 지금 대권 후보 중에 충청도 사람이 있어요? 반기문이 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을 대통령 해놓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다 잘하죠. 대통령이 없는 것처럼 다 잘해요. 그런데 경제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경제 전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껏해야 사람들 만나고 유엔에서 사람들 만나고 다닌 거 그거예요. 이분이 경제 전문가 아니죠? 내 그치 허경영 대중경제론, 허경영 중산주의 경제론을 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내 그치 25년 전에 결혼하면 이렇게 애기 3천만 원 해가지고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세계 1위, 또 우리나라에 결혼 안 하는 거 이런 거 미리 예언했나요? 아니, 대답이 진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는 우치구에서 허경영밖에 없어요. 전부 내 공약을 따라해. 청년 실업수당 주자.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장. 그래서 성남시장이 허경영을 제일 존경한다. 고대 나와서 고려대 가서 강의할 때 허경영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데 그 사람 말은 100% 옳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름이 뭐죠? 박원순이. 저 사람들 이름이 이 사람 세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요 세 사람이 문 안팎이면 말이에요. 문을 안팎으로 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문에 아니면 아니고 밖이면 밖이지. 그래야 그래. 문 안팎으로 다 두루두루 섭렵하겠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분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10,000명 정도 도둑대가 들어와요. 포항제철 임원이 쫙쫙 바뀌면서 국가기관 기업체 적자가 200%, 300%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사람이 들어왔느냐? 전부 거기 선거운동하던 사람들이 국가 공기업에 다 들어와요. 사장부터 밑에까지가 다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가 우리나라를 말아먹어버려. 그래 국가 부채가 김대중 이후에 세상에 서민 가계부채가 거의 없었는데 문민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국가 경제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노태우란 말이에요. 노태우가 박 대통령이 만들어낸 간선제를 그대로 둬야 되는데 미국같이 통일시 국민회의 대의원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걸 직선제로 딱 바꾸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노동자가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옛날같이 정권 물러나라고 학생대모 하는 건 나라 경제가 안 망해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태우가 가장 실수한 거는 미국이 간선제입니다. 미국이 500명 정도 되는 그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미국보다 500년이나 앞서서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도 신문에 기사 하나만 나면 옷 벗어야 돼. 미국은 안 그래요. 대통령요 선거인단이 뽑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험난한 길을 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이분들이 우리나라 선거제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묵이라든지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개구리라든지 개구리상 이 방기문신이 개구리상인데 개구리라든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청룡과 비교를 합니까? 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 강의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좀 해달라는 거야. 허경영 강의가 너무 딱딱하다는 거야. 예? 예. 이게 뭐예요? 함경도 사람 뭡니까? 이전 투구죠? 그러니까 진흙밭에서 개싸움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예? 진흙밭 개싸움이. 근데 충청도 사람 뭡니까? 청풍맹울이야. 청풍맹울이 뭡니까? 뭐 한문으로 한글로 쓰면은 아니 청풍맹울은 충청도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면 안 해. 권력 할아버지를 줘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권력 잡습니까? 못 잡아요. 양반이다 이 말이에요. 풍류나 얽고 그냥 자연의 흐름 그대로 지키겠다 이게야. 에? 우리는 뭐 공장 만드는 것도 싫다 이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이렇게 느긋해. 예,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수도권에 위치해서 그래요. 예? 근데 경상도 사람은 뭐죠? 경상도 사람은 뭡니까? 예? 경상도 사람은 태산교학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산악지대에서 이 험악한 이 아주 그냥 정벌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태산교학이니까 지금 여기에 충청도는 권력 직전에 간 사람이 많아요. 김종필이, 이인재, 그렇죠? 이해창. 생각해 보세요. 이해창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다 된 밥에 재뿌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해창은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입니다. 이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는 뭐죠? 아들 병역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종필을 끌고 왔으면 되는데 김종필이한테 한번 가세요 하니까 참모들이 나도 충청도인데 뭐 김종필 안 한다고 충청도 표가 없어지겠어? 30만 표 차이로 떨어져요. 노무현한테.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충청도 사람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야. 에? 그래 네 총리해 주겠다. 그래 다음에 네 내각제를 해라. 이래 할 수 있는데 대쪽 같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굽힐 줄 알아야 되는 사람.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필 이해창도 충청도인데 결국 권력에 못 들어갑니다. 또 이번에 한번 들어갈 뻔한 사람이 있죠. 이왕구 있죠. 이 사람도 다 된 밥에 다 그렇습니다. 다 99% 됐다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99%. 그래서 충청도의 지리적인 것이 우리나라 산맥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함경산맥, 낭림산맥 내려오죠. 그죠? 태백산맥, 소백산맥. 근데 충청도는 차량산맥이 서울을 향해 올라와 버려. 요 끝머리가 관악산이야. 요게 충청도는 산맥이 내리질르는 산맥이 없어요. 그 다음 여기에 소백산맥 하나 내려가면서 여기서 노령산맥이 내려와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근데 경기권에는
여기가 위에서부터 낭림 산맥부터 여기 산맥이 저규령 산맥, 요 저규령 산맥, 마식령 산맥, 요게 뭐 강주 산맥 그렇잖아요. 이렇게 매락 산맥, 강주 산맥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산들이 전부 서울 옆에 있습니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허당이야. 태백산맥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이승만이도 여기서 나오고 맞아요. 김구, 이승만, 김일성이 뭐 이런 족속들이 전부 이 지역에서 나와요. 산맥이 많은 지역. 그리고 경상도는 여기 보지만 여기가 산맥이 많잖아요. 지리산이. 그러니까 여기는 산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산맥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차령산맥. 그것도 산맥이 서쪽으로 안 가고 북향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강을 끼고 여기서 한강이 발원돼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남한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충청도는 풍수지리적으로 산맥이 북향을 하는 산맥이 있는 거죠. 서향이 없는 거예요. 서향을 내려가는 산맥이 없어요. 뻗어야 되는데 기상이 가다 꺾여버려. 그걸 꺾여버려. 그래서 이런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전체 기를 내가 전번에 강의했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 김무성이 아주 대권 직전까지는 가죠.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국회의장이나 뭐 총리나 뭐 이런 걸로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곤란합니다. 정치인이니까. 그러나 이무기는 항상 그렇다는 거야. 용이 아니니까. 용은 이무기는 용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잠룡은 될 수 있어요. 잠룡은. 이 잠룡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잠룡이라는 이거는 좀 복잡한데 이 잠룡은 될 수 있으나 대권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상에서 특출한 상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자, 여기는 반기문 씨 개구리상. 개구리는 많이 울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싸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비 옵니다. 외교관이지. 그건 개구리니까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해. 그래서 북한에 가서도 좀 울어야 되겠지. 우는에 젖힌다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청룡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는 날 내가 청와대를 인왕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날 내 기분이 벌써 박정희 대통령이 사흘 전에 간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하늘로 간다. 이제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인왕산에 올라가서 청와대를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구름이 인왕산으로 몰려오는 거야. 서쪽에서 막 엄청 큰 구름이 와. 이제 박 대통령이 가는구나. 박정희는 청룡상이니까 청룡이 떠날 때는 구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청룡이 멀쩡한 대낮에 태양이 있을 때 안 죽습니다. 청룡상은. 구름이 쫙 끼니까 딱 그 시간이 내 눈에 딱 잡히는 거예요. 청와대 위에만 구름이 꽉 껴있어요. 청와대 위에만. 남산에도 구름이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청와대에만 새까만 기람이 청와대를 딱 덮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총소리가 땅 따당 땅땅 나는 거예요. 대통령 돌아간 거죠. 구름이 완비됐으니까 오르는 겁니다. 그럼 그건 역사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올 때도 우리나라에 구름이 껴서 안 꼈어요. 구름이 암울하게 꼈을 때 정권이 막 이상하고 나라가 막 혼미할 때 청룡이 나타나잖아요. 탁 오잖아요. 잘 나갈 때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청룡상은 나타날 때 특이하고 내가 이제 황룡상인데 청룡의 몇억 배로 높은 상이 황룡상입니다. 그 하늘에서 온 사람은 황룡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 푸른 기와밖에 못 덮어요. 청룡밖에 못 써요. 근데 중국은 자금성은 붉을 자자입니다. 이게 무슨 자라고요? 자금성이 무슨 자라고요? 이게? 이게 붉을 자자 맞죠? 그러면 이 자금성이 붉을 자자인데 이 붉은 기와 황룡을 우리나라가 쓰면 그냥 쳐들어와서 없애버려 우리나라를. 맞아요. 중국만 붉은 기와를 쓰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요새는 이제 붉은 기와를 쓰지만 옛날에 붉은 기와 쓰면 날아가는 거죠. 청룡은 황룡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그게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룡 위에는 황룡이 있는데 내가 이제 뭐 황룡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일반적으로 상이 황룡상이라고 여러분이 해도 안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완 사람이니까 상이 수시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상인데 그런 사람이 오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사는데 청룡도 이렇게 오고 갈 때 구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기상대 알아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는 날 청와대 위에 구름이 잔뜩 낀 거는 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관상대 물어보면. 그와 같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같은 인물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공산이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허경영이가 이제 올 때가 된 거예요. 알겠죠? 네.